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네,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8번째 거래일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검색된 종목들의 개수에 비해서 좀 검색된 종목의 개수는 많았습니다. 3분 100억 20종목, 그 중에서 피벗 2차 장선 위로 10종목 있었으나 오늘은 3빌리언 한 종목만 7번 아이언 패턴 나왔고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빠르게 종목들 보고 오늘 좀 짧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숙제하면서 저걸 안 보고 갔었어요. 저거 지수 차트. 네. 어제 뭐 음악 듣는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 지수 차트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갭으로, 요 며칠 동안 계속 코스피가 갭으로, 올리고 했었는데, 어제 월요일, 갭으로 올려놓고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음봉 2개 정도 높이까지 갔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양봉, 뭐 중간에 여기 양봉 스타일의 도직 캔들까지 포함해서 7개 반등 정도 나왔고요. 오늘 갭 하락하고 원봉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틀짜리 데이터 가지고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기울기는 여전히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좀 다르죠, 느낌이. 코스피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요렇게 내려가는 느낌인데, 코스닥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지금 그런 느낌이라 전혀 분위기가 다르고, 역시나 60일 이동 평균선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어져 있지만 기울기는 우하향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은 두 지수 모두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았으나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8조 원이었고요.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6조 원으로 거래대금은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97원, 어제 40원을 좀 넘겼던 것 같은데 환율은 97원이고요. 선물지수 조금 빠졌고 옵션은 팔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숫자들은 이렇고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숙제 종목인 3빌리언부터 보시겠습니다. 3빌리언은 최근 11월 14일, 11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메모를 보자. 인공지능 기반의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전문 기업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상장 당일부터 한 2, 3일 정도 크게 내려갔다가 차근차근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상장 당일 시작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이 종목에 3빌리언이니까 공모 정보에 들어가서 3빌리언 공모 정보를 보면 4,500원이네요. 공모 확정가가 4,500원이고요. 상장일 4,500원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오늘 그 4,500원을 다시 뛰어넘으면서 약간 좀 의미 있어 보이죠. 4,500원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 며칠 4,500원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보였고, 오늘 오전에 4,500원을 살짝 넘었다가 조정받고 뛰어넘자 하면서 되게 세게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가격과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기를 하고 매매에 대한 대기를 하고 있으셨다면 아마 충분히 이 시점에서부터 매매가 가능했으리라 생각은 하고요. 뭐 저는 이제 검색 시점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보니 저희 검색된 이후에 4,500원 상장 공모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오늘 해주면서 검색이 되었습니다. 검색이 되었지만 4,500원을 넘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격이 있죠. 5,000원.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5,000원 돌파 못합니다. 5,000원 벽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선 벽도 있고요. 그래서 검색과 동시에 5,000원 벽에 부딪히고 내려가다가 피봇 2차 저항선도 같이 내려가죠. 같이 이탈을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되돌려 주면서 다시 5,000원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한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5,000원을 돌파를 할 때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한 첫 번째 이유는 5위평과 12평의 이 엇갈림 지지받는 모습이 일단 5위평 S 패턴의 전형적인 그림은 아니었다라는 점이었고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에 상한선이 이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장대 터지면 상한선 뚫고 나가긴 할 텐데 5위평 S 패턴의 그림이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돌파 라인이 너무 가깝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야 이거 돌파를 하긴 하는데 크게 멀리 못 가고 페이크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조정되는 이 구간,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좀 들어왔어요. 내려가면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나간 사람만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산 사람도 이만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도 존재한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보내주자. 일단은 보내주자. 그래서 보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3분봉의 그림은 어제도 뭐 3빌리언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 상한선 넘기긴 하지만 걸려서 내려오고, 또 돌파를 하면 걸려서 내려오고, 이런 어떤 계단식의 형태. 이게 어제 숙제 종목인 루닛에서 초반에 나온 이런 모습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돌파를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근데 루닛 잘 올라가긴 했어요. 잘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조금 질질 패턴처럼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후반에 이렇게 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 부분 어디까지 거래 대금이 조금 진정되는 구간이 보일 때까지, 바닥이 좀 드러날 때까지, 거래량의 바닥이 좀 드러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파를 살짝 하고 여기도 5,000원 못 넘죠. 그래서 5,000원을 넘깁니다. 피봇 2차 장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 올라가더라도 따라갈 수는 없죠. 가더라도 뭐 5,000원 라인에서 깰 때 이때 들어가든지 했었어야 되니까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5위평 S 패턴으로 숙제는 설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이 부분들 일단 뭐 잘게 돌파로 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 주더라.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관망했습니다. 그랬더니 5,420원 5,450원 라인 정도까지 되게 잘 올라갔고요. 이 5,440원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5,440원은
여기 오늘 요 앞부분 오전 중 네, 고가였는데요. 이게 한 30분 봉 정도로 보면 네, 상장 당일 빠지기 전 거의 뭐 주춤거리던 그 가격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5,000원 위에서 요 30분 봉상 요 몸통만 놓고 보면 한 이 정도 네, 라인이 되네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일단은 저항을 받고 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지 한번 보자. 여기가 근데 23% 구간이에요. 진짜.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잖아요. 바로 상한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조정받으러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기다렸습니다. 또 뭐 다른 종목도 뭐 보고 다른 종목도 사실 오늘 거의 없었죠. 좀 보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3빌리언은 일단은 아까 AI 그리고 유전자 질환이니까 의료 더하기 AI 이고 의료하고 AI는 어제 네, 루닛 한번 올랐었고 최근에 의료 AI 관련해서 기간 수익률 보면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셀바스 헬스케어 등 해서 루닛까지 해서 최근에 그래도 수익이 조금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 66%, 셀바스 AI 10일 기준으로 39%. 그래서 의료 더하기 AI가 계속 나름 네,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제 3빌리언 신규 상장 종목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되었죠. 3빌리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뉴스가 여기에는 그 뉴스가 없는데요. 3빌리언 얘는 뭐 11시 지금 10시 45분 10시 6 아니 이거 11시 22분에 네, 해외 지사화 사업 코트라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다. 지원 사업에 뭐 이 정도인데 이날 이 뉴스 말고 제가 무슨 뉴스를 봤냐면요. AI 뉴스를 오늘 하나 봤는데 10시 43분 속보 속보 10시 43분 요때부터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국회 가방이 전체 회의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네 요또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건 단통법이고요. 네. 그래서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기반 영상 사전 일을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 넣고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뭐 어쨌든 뭐 AI 관련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이 3빌리언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이제 AI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었고 어제 뭐 루닛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이게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섹터에서 오늘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의 이 상승률 또한 조금 에이럭스 그다음에 위츠는 오늘 또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이고 거래 대금도 네, 보시면 네, 위츠 3빌리언 해서 에이럭스 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조금 단타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 오늘 뭐 딱히 주도 섹터가 있긴 있었죠. 오늘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주도 시장을 들썩거리게 한 건 있어요. 얘네들. 네, 얘네들 한미글로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박는데 쓰인 거고 얘네들은 올라가는데 쓰인 거고 그거 외에 검색되지 않은 종목에서 오늘 전적으로 움직인 건 오늘 저거죠. 3일로 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있을 것 같은데 드론. 네. 드론이 있긴 했어요. 에력스도 드론 종목으로 해서 아까 신규 상장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드론하고 해서 뭐 크게 있기는 했으나 드론은 검색이 안 돼가지고 여기 드론이 없어요. 그래서 드론은 어쨌든 제껴놓고 드론은 나중에 뒤에 좀 보긴 했는데 일단 드론은 제껴놓고 해서 일단 3빌리언 AI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네, 기다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릴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올라갔죠. 뭐 이건 예측을 내가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기대치는 한번 해볼 수는 있죠. 돌파 자리들 두 군데 놓고서 이제 기다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올라가면 22평 터치 또는 데드크로스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데드크로스 되기에는 너무나 폭이 커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질질이 패턴도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여기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반등 주고 다시 올라가주면 참 좋겠다. 여기가 한 17% 정도 구간이고 5,000원도 안 깨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5,000원을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애써 돌파한 5,000원을 이탈하고 싶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네, 거래량이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 네, 이렇게 터치하고 네, 그리고는 네, 횡보하다가 횡보하죠. 그냥 더 이상 안 깨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여기를 어디 돌파 기준 여기죠. 네. 돌파하는 근데 여기서 23% 구간이죠. 여기서 페이크가 나오면 상한가 못 가고 상한가 근처 25% 26 페이크 찍고 쭉 빠지는데 거래대금이 터져버리면 네. 여기가 지금 26%죠. 바로. 그리고 한 번 더 터지면 상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그런 어떤 생각 돌파해서 들어가면 상한가까지도 순식간에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중거리면 이 자체로서 상한선을 뚫어는 주지만 기준 가격을 뚫어는 주지만 페이크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페이크가 되면 다시 뒤로 늘어지면서 결국에는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골든 뭐 붙어서 가든지 해서 또 질질이 패턴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조정받다가 여기 상한가 찍고 이탈을 한 거죠. 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상한가 찍고 이탈했다가 다시 상한가로 닫은 상황이라 네. 여기 5,720원 고가 찍는 이 순간이 네. 종료죠. 우리 5패턴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된 시점 이후라서 그래서 거래대금들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거래대금 적은 양의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나오면서 돌파를 하더라. 그래서 5패턴은 여기가 타점이다. 데드크로스 패턴. 그래서 이곳을 제가 숙제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상승을 이만큼 해줬죠. 크게 해줬어요. 한 10% 가까이 해줬잖아. 그죠? 크게 상승을 해줬지만 여기는 5패턴으로서의 요 모양새가 조금 애매했다. 여기 조정받는 구간도 조금 애매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내줬고요. 보내주고 나니 네. 조정받고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 건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기대를 하고 해봐야 되는데 AI 아까 뭐 기사 뭐 제가 그게 이거랑 연관된 기사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냥 그 뉴스를 이 종목에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늘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관심 받고 있는 터라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이 종목만 했는데요. 네, 돌파로 매매를 하지 못했고 뭐 네, 밑에서 좀 잡아봤습니다. 손절 생각하고 네, 여기를 확실하게 빠져버려서 종목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질질거리다가 혹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계단식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계단식으로 내려가면 손절할 생각하고 한번 네, 모험을 걸어봤습니다. 숙제는 여기고요. 저의 지지 예상 라인은 여기 정도는 하면 될 것이다. 여기 양봉이나 음봉 시가 이 정도 좀 러프하게 좀 봤고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파 패턴이 아니라서 7번 아이언 패턴은 아니고요. 네, 오늘 패턴에 맞는 매매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3빌리언 오늘 한 종목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츠라는 종목이 얘도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위츠는 드론이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츠. 예, 위츠는 이것도 하반기 신규 상장인데 전력 전송 솔루션 무선 충전 기술 쪽이고요. 하반기 신규 상장 3빌리언 1등, 에럭스 2등. 네. 그리고 위치가 3등이어서 조금 애매했다. 위치는 영역 아래에서 네, 여기 영역 아래에서 네, 질질 패턴으로 해서 전일 고가 돌파하고 다시 질질 패턴의 돌파 기준 가격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뭐 되긴 할 것 같으나 네, 피봇 2차 장선 넘겨놓고는 네, 크게 솟구쳐 오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동입니다. 대동과 TYM 두 종목 모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제 뉴스 이스라엘 쪽 휴전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얘네들이 전날 아마 시위에서 좀 올랐던가요? 제가 어제 시위를 못 봐가지고 갭으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5% 대동 갭으로 13% 그리고 뭐 하여튼 얘네들 하나 더 있죠. 한미글로벌 네, 갭으로 4% 그래서 얘네들 세 개를 이렇게 묶어 놓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그거죠. 재건. 네, 이 재건 종목들이 참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기 참 좋은 게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갖다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도 갖다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전에 중동 쪽 평화 협상 관련해서 갈 것 같더니만 네. 뭐 여기 우크라 조기 종전이죠. 여기는 대동 또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갈 것 같더니만 네 우크라 종전 여기는 우크라이나로 다 갖다 붙였네요. 뉴스를 이스라엘로 봐가지고 아침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즉 재돌파가 없었다 볼 수밖에 없죠. 네. 5패턴은 좋은 점이 재돌파가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접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 험난한 곳에 들어가서 돌파를 기대하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전혀 없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얘네들이 되게 세게 때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뭐 네, 겨울로 가니까 뭐 그런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도 재돌파는 없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얘가 시간 외에서 시간의 등락률 순위 한컴 위드가 7% 올라갔었구나. 얘는 한컴 없네요. 네. 없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왜 오늘 움직였을까? AI 얘도 AI인가요? 네. 뭐 특별하게
진짜 오늘 시장을 때리는 어떤 그런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양봉으로 일단은 조금 마감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오전에 살짝 올라갔다가 피봇 2차 장선 찌르기만 하고 다시 내려갔고, 얘는 뭐 일봉으로 보면 아직도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DS 단석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권리락으로. 그래서 권리락 저거 본전 찾으려면 2연상 정도는 가줘야 본전일 텐데, 네. 오늘 그러지를 못하고 찍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초가 매매 하시더라도 늦게 하셨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해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대동에서 또는 TYM이나 한미글로벌에서 아니면 DS 단석에서 손절이 나갔을 그런 상황이 오전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영역 위로 올라오지 못한 종목은 루닛 어제 숙제 종목이었는데 어제 종가 이후 어제가 종가가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 이후 갭으로 아니 음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해서 오늘 살짝 뭐 질질 패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살짝.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런지 관찰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역 아래에 있는 종목이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개인적으로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관종에 넣어두고는 있기는 합니다. 다음 LS 마린 솔루션은 뭐 영역 아래지만 기준봉만 세우고 나갔고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펩트론이 알테오젠이랑 요 두 종목 시총 큰 종목이죠. 이건 1조 6천원. 펩트론은 크지는 않은데 장대가 터졌습니다. 장대 터진 거, 거래량 터진 장대,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도 못 지켜주고 그대로 3일 갭으로 또 빠져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 이거 이때 거래대금 다 많이 나온 하락입니다.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종목인데요. 1위 종목을 이런 식으로 내팽겨 치고 있습니다. 누가 내팽겨 치고 있을까요? 누구십니까? 내팽겨 치시는 분이. 응? 이거 누가 산 없네요. 여기 주식에 있나? 증권사별 매매도 기간, 투자자별 매매 이건가? 종목별 투자자 이건가? 알테오젠.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뭐 외국인 기관은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10월서부터 이런 식으로 됐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오늘 음봉이라서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유한양행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코끼리코. 코끼리코 생각나는데 이거. 코끼리코 한번 그릴까요 이거? 이렇게 오 하면서 이렇게 코끼리코. 스테고사우루스인데 이거. 코끼리코 나올까요? 그냥 궁금하고요. 다음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있었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 이 비슷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노템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랑 다 비슷하죠.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두 개가 일봉으로 보면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쭉 하락해서 횡보인데 일봉으로 놓고 보면 13%입니다. 현대로템 13%.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 네, 기가 막히게 장대 음봉들이 터졌고요. 알테오젠이랑 펩트론하고는 또 조금 뭐 다른 형태이기는 한데요. 유한양행은 이미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도 조금 다른 그림인데 하나랑 현대노템은 비슷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장대로 떨어지는 그림이라 이건 네, 진짜 이거 이슈일까요? 일론 머스크 리딩 종목. 일론 머스크의 리딩 종목. 머스크 한마디에 방산주 일제히 급락. 네. 이게 국방부 예산 감축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도지. D-O-G-E. 이 영어 철자던데요. 도지코인의 그 도지가 아니고, 영어 철자던데, 이거 장관인가 뭔가 그거 했잖아요. 정부 효율화 수장, 네. 로 지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자기 SNS에다가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네, 현대 로템이든 뭐든 이 멍청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디엇. 네. 요즘 전쟁 우크라이나나 이쪽 전쟁을 보면 전부 다 무인 드론으로 다들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SF 영화에서처럼 뭐 사람 위험하게 사람 그거 타가지고 그것도 비싸잖아요. 또 한 대당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걸로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해버렸으니 그리면서 자기네들 국방부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 공무원들 자르려고 지금 네,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약발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에어로는 KF-21의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로템은 뭐 이런 자주포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관련되어서 로템 8%, 넥스원 9%, 네,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11%, 그다음에 한화 오션도 3%. 이제 쥐락펴락 하는 것 같죠? 네. 약발이 끝났을까요? 모르죠, 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발도 끝나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 예산 감축해서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 그럼 탱크도 이제 사람 타면 안 되고 그런 식인가요? 그래서 그럼 거기 누가 타느냐? 이제 스페이스X가 만든 안드로이드 로봇이 타든지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타든지 아니면 이제 진짜 드론 형태로. 그래서 얘네들은 오늘 다 내렸고요. 아까 검색된 종목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까 검색된 종목에는 나오진 않지만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하지만 드론 관련한 종목들 JC현 시스템 시총이 너무 낮아서 네, 보고는 있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요거 상한선 패턴으로 하려고 여기 딱 보고 있었거든요. VI 딱 풀리고 손님이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핑계고요. 어쨌든 손님이 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JC현 시스템 그다음에 에이럭스 이건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온테크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몰리죠.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몰린 애들이 2시부터 해서 요 막판에 몰린 애들이 JC현, 네, 그다음에 네온테크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컴은 아니고 PC 디렉터 요 이렇게 같이 움직인 게 있는지 한번 보면 네, 걔네들 다음에 내릴 때도 같이 내릴 거고 오를 때도 같이 내리겠죠. 근데 뭐 오른 건 얘네들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UAM 종목들 보면 네온테크 항공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루미를 한번 볼까요? 아니죠. 네. 이노스페이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링크 제네시스 얘는 오늘 상한가인데 네, 지능형 로봇 AI 얘는 시총 낮은 종목 아니죠. 네. 코난, 셀바스 얘네들 전부 다 유진 로봇 아니고 그래서 딱 들어온 JC현, 네온테크 두 개가 네, 이렇게 조금 막판에 좀 오른 것 같다. 이게 아마 그거랑 반대급부적으로 오른 것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판세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미국은 이제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고 자꾸 겁을 주죠. 미국의 고점에 도달,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소리는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국면이고요. 근데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죠.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인데, 결국. 오른다에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처럼 이제 산타넬리로 지금부터 이제 쭉 가고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산타넬리로 쭉 가고 1월부터 이제 좀 내려가든지 뭐 잠깐. 근데 이제 원래는 1월 달에 잠깐 내렸다가 1, 2월 달에 내렸나요? 뭐 잠깐 그런 조정 살짝 받고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좀 내릴 거다 조정 좀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둘 다 우리랑 상관없는데 미국이 내리면 우리니까 또 같이 내리니까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또 잘 못 올라가는 건 있긴 해도 그리고 뭐 금리 이야기도 있고 그러고 오늘 뭐 제가 풍문을 옮기는 걸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오늘 종목 요렇게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빌리언 저는 어디? 네 여기 돌파하는 여기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네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다 라고 숙제를 제출합니다. 일단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템 빠진 거 보셨죠?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이거는 넘어가고요. 단석 네. 무증 이후 오늘 하락 크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300억짜리 넘어가고요. 와 SCM 생명 그쵸 네 300억 넘어가고 노머스도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것도 많이 빠졌고요. KD 환기 종목 그다음에 에이텍 모빌 이게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이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정말 이거는 껌보다도 못한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은 주목받을 타이밍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총선이나 대선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치 테마주 더구나 에이텍이나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이런 회사들 시총이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회사 자체가. 일봉들 보시면 얘네들 정치 테마주로 에이텍 큰 회사예요. 나름은 업력도 길고 안 좋은 회사는 아닌데 이 차트가 네, 별로죠. 얘네들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서는 네, 움직인 적이 없어요. 자력으로 뭘 하는 게 없어. 뭐라도 좀 하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들 오늘 다시 다 내린 것 같다. 아니면 방산주들 다 내렸죠. 알테오젠 계속 내려가던 거 내려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방산. 토탈소프트는 400억이니까 토탈소프트도 어제 이것도 정치 테마주였나 봅니다. 네. 딱 스타일이 에이텍하고 에이텍 모빌리티랑 딱 똑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뭐 정말 일회성이다. 지금 상황에선 S&T도 방산주죠. 네. 그다음에 엑스큐어 형지 엘리트까지 풍산도 방산주죠. 이렇게 한일 단조 이런 것들 박살났고요. 완전히. 다음 상승률 보시면 비보존 제약은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3천짜리인데 이거는 왜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국산 38호 신약 기대감. 우리나라에 신약이 있어요, 진짜? 38호 신약 기대감이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빌리언. 플리토는 1000억 미만 종목이라. 근데 왜 갔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 애플 비전 프로 AI 동시 통역 앱이라고 하네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한번 넣어놓죠. 뭐. 얘는 특별한 메모가 없어가지고 메모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은 요거네요. 코트라로. 제가 판단한 건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걸로 상한가를 갈 그게 되나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웰킵스 하이텍은 180억짜리 넘어가고요. JC현 아까 뭐 드론 때문에 간 것 같고 링크 제네시스 네, AI 컴퓨팅 이것도 시총이 낮은 종목이라 그 다음에 이오플로는 어제 그거 나왔었죠. 그 유럽 쪽에 법원에서 네, 그 요거 특허 소송 가처분 기각으로 나왔는데 유증을 올 여름에 유증을 했었는데 정말 유증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네요. 진짜 네. 이게 돈이 없다는 소리죠. 네. 돈을 빌릴 수도 없을까요? 그래서 유증을 하겠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이글은 700억. 네, 자이글. 그다음에 에이럭스 아까 보셨고 400억 네온테크 1000억 드론 잠깐 올랐던 거 이렇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되지 않은 종목 중에 시총 상위 종목일까요? 상위 종목도 아닌 것 같아. 그 코스닥이진 않을 것 같은데. 못 찾나? 여기 있네. 117등 시총이 2800 어이, 시총이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8천억. 맞죠? 2조 8천. 롯데케미칼.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롯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거는 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삼성도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근데 얘네들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게 유통이 44%인데, 네. 롯데가 지금, 롯데는 지금 계속 소문이 있잖아요. 롯데그룹이 지금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얘네 이거 많은 차입금 때문에 과거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라는 지라시가 뭐 온라인 컨텐츠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돌고 있다. 그리고 12월 초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대규모 감원. 롯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려다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물어보는 게 미안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저희 또래들 진즉에 네, 명퇴하고 나왔어야 할 자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붙어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본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이게 오페탄 당일 단타 매매하는데 롯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오페탄 매매하면서 거의 올라오질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롯데를 우리가 매매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리고 롯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부자 회사입니다. 부동산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엄청 많아서 아마 부동산들만 정리를 좀 해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부동산 롯데뿐 아니라 뭐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거의 부동산 회사들이죠. 네. 사옥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 부지나 기타 등등 뭐 연수원 뭐 많죠. 그다음에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엔 전부 다 연수원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금 이 부동산 정리를 하기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한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거 어디 갔노? 업종 종합 차트.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을 매매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게 좋긴 하죠. 좋긴 합니다.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상향 중이에요. 우상향. 얘는 롱이죠. 네. 전체적으로 롱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다시 매매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돈이 주식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사실은 돈이 좀 더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대기업들도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또 그 회사의 또 뭐 장부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렇게 그냥 꼬여져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지속되어져 왔고요. 롯데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 지금 다 팔아도 다 급매로 내놔야 되고 싸게 팔아야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돈 막 빌려주고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부동산이 너무 똥값으로 떨어지거나 너무 아파트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아니면 임야 대지 등 모든 것들이 이런 스탁보다는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쪽에 그 가치가 좀 더 높게 쳐져야지. 요즘 간평 가격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감정가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다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집값 떨어져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떨어지는 것도 적당히 떨어져야 되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줘서 결국 내가 모아야 되는 그 종잣돈 혹은 매월 받아가야 되는 임금 수준 또한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민들 뭐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못 삽니다. 근데 그거 못 살 만큼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너무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의견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물론 천정부지로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건 그것도 거품이 너무 크면 또 안 좋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이야기를 다들 하셔서 진짜 이 롯데그룹이 이게 예전에 대우처럼 넘어지면 롯데는 대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 관련된 종사자들이 삼성만큼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망해도 우리나라 망하지는 않는다. 롯데가 망해도 우리나라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헛소리처럼 삼성 망해도 뭐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얘네들 지금 자꾸 위기설이 나오니까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 이야기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뭐 우리 전혀 숙제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거래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이 일봉인데도 얘네들은 뭐 주봉을 봐야 뭐 거래 대금이 기껏 해봐야 200억 300억이죠. 그런 종목이네. 그래서 우리한테 뭐 단타 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롯데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숙제는 3빌리언 한 종목이고요. 네. 이번 주가 이제 뭐 11월 마지막이죠. 벌써 12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뭐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고요.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산타 할아버지가
되셔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12월, 11월 맞이하기 전 11월 남은 한 주 차분하게 잘 보내시고요. 12월도 또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수 보시면 주식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월봉인데요. 그냥 월봉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늘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적도 있었네요, 예전에. 힘들어도 과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이 저점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 월봉조차도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 코스닥은 좀 아닌 것 같던데. 그렇죠. 코스닥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미 이 박살난 것 같고요. 박살 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코스닥은 이랬다가 지금 이랬죠. 코스닥은 1000을 넘겨야 되거든요, 사실. 요때에서부터 이렇게 지수 포인트 조정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 1000으로 아마 맞췄을 겁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지수 포인트를 1000으로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2000,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1000으로 맞췄던 것 같고, 그 이후로 1000을 넘긴 적은 2021년, 20년에서 21년 요때 잠깐 1000하고는 지금 600에서 코스닥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코스피는 아직 이렇게 가고 있어서 잘 버티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3빌리언 한 종목 숙제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조금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헛소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음 숙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